완벽하게 들어맞는 인재면요, 그 학생이 교수를 해야죠. 이미 그 분야에 완성된 인재인데. 안녕하세요. UOS 입시 만담 제 8화입니다. 오늘은 혼자 나왔어요. 원서 접수 전에 이런 거를 조금 해드리면 훨씬 수험생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다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모집단위별 인재상 도대체 어떻게 적용시키는 겁니까? 저희가 매 영상마다 결국 하는 말은 정해져 있어요. 모집단위별 인재상을 봐라. 그거를 이해하고 해석해라. 수능시험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파악해봐라 라는 말을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으셨을 거거든요. 저희도 비슷합니다. 출제자가 아니고 이제 평가자의 의도를 한번 파악해봐라 라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렵죠. 평가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원서를 쓸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진짜로 걸맞는 어떤 완벽한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너무 진짜 완벽해서 감탄밖에 안 나오는 그런 학생, 서울대도 쓰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 안 올 것 같으니까 떨어뜨리냐? 그런 게 아닙니다.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맞게 누가 봐도 우수한 학생이라면 정말로 평가자들이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대학이 학생을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엔 당연히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완벽하게 들어맞는 인재면요, 그냥 그 학생이 교수를 해야죠. 이미 그 분야에 완성된 인재인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지원자들이 각각 장점과 약점이 골고루 있어요. 이걸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보자는 거죠.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종이, 필기구, 그리고 내 깨끗한 학교 생활기록부요. 이걸로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평가자들이 학생들을 보는 시선이 요거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원 전에 한번 스스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서 스스로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런 걸 바탕으로 하면 내가 서울시립대 내에서 어느 과를 지원할지 아마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는 몰라요. 다른 대학은 알아도 몰라요.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원예학과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다른 과도 다 해석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먼저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 각각의 영역별로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는 거예요. 먼저 학업 역량부터 생명 관련 교과목 괄호 열고 생명과학, 화학에 대한 소양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학생 입장에서 고려를 할 것들은 이런 거죠. 우리 고등학교에 이게 개설이 됐는가? 화원, 생원, 화투, 생투 이런 게 개설이 됐는가? 그리고 내가 수강을 했는가? 개설도 됐고 수강도 됐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개설했다, 수강했다, 그거에다가 플러스를 치는 거예요. 근데 개설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못 들었다? 하나 개설이 안 돼서 못 들었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를 더 열심히 했다. 그럼 거기에 또 플러스를 쳐보는 거죠. 개설이 안 돼서 못 듣는 건 저희가 전혀 나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고 이 교과들의 이제 성취도를 보는 거죠. 단순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세특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이러이러한 점을 충실히 잘 했다고 했군 판단이 되신다면 거기다 또 플러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과는 안 중요하냐? 아니죠. 종합전형이니까 다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다른 교과들을 보실 때는 저희가 입시만담 1화에서 공개한 것처럼 지원자, 최초 합격자, 최종 등록자들에 대해서 한번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다 나눠봤으니까 내신 추이를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보다 조금 더 높다, 그리고 생명과학이나 화학은 더 높다, 이러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조금 한번 마이너스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수 있는 것이 진로 선택 과목.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으로 나올 거고 진로 선택 과목은 ABC로 나올 거니까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내가 몇 점을 맞았는지, 그리고 A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내가 나름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는 겁니다. 이 섹션별로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리스트를 정해놓고 그거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해보는 거죠. 플러스가 많이 나온다면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적어도 학업 역량에서 평가자들도 지원자님을 얘는 못하는 애네라고 판단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학업 역량에서 플러스가 많은지 마이너스가 많은지 한번 자가 진단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학업 역량에서 마이너스면 저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잠재 역량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원예학과 잠재 역량은 식물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학생이래요. 세특, 창체 등등 학생부 전체를 통틀어 각각의 영역에서 또 학년별로 내가 식물 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어떤 식으로 이제 펼쳐 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추적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3년 내내 식물, 3년 내내 환경.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잘 했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내가 관심사를 바꿔온 흐름이 있을 거잖아요. 그 흐름을 추적해 봤을 때 우리가 느끼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탐구하다가 조금씩 확장 혹은 변형시켜가면서 이쪽으로 왔네 라고 납득이 된다면 뭐 다 괜찮아요. 고등학생의 관심사라는 게 뭐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3년 내내 이거를 해야 한다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가 이미 앞서 입시만담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관심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요, 내가 관련된 교과 성취도 또 당연히 같이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결과적으로 내가 3학년 1학기까지 봤을 때 식물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고 관련 교과 성취도 상대적으로 좋고 나름대로 탐구도 잘 해왔다면 거기서 잠재 역량의 플러스 점수를 얻는 거죠. 관심이 계속 있는데 성적이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화투, 생투 뭐 다 들었는데 이게 전부 C예요. 과연 우리가 이 학생에 대해서 식물과 환경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잠재 역량 측면에서 나름대로 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이제 애매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고 싶어서 슬슬 이건 어떡하지 하실 거예요. 뭐냐면 내가 생명 쪽은 엄청 다 잘한 거죠. 근데 화학 쪽이 조금 미끄러졌어요. 이러면 어떡하지? 혹은 화투를 이수를 안 했어요. 뭐를 이수 안 했다 그래서 무조건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내 학생부에 대해서 이렇게 쪼개기를 한 다음에 항목을 정해서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맞춰가지고 학업 역량 쪽에서는 계속 플러스예요. 잠재 역량 쪽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혼재돼 있어요. 비록 이제 화학 2를 안 들었지만 혹은 못 들었지만 화학 1이나 생명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충분히 식물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깊이 있게 뭔가를 하는 게 나타난다. 당연히 그 마이너스된 학업 역량을 여기서 보완하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사회 역량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입학 설명회 나가면서 가장 많이 꿀팁이라고 올해 알려드렸던 건데요. 아까 제가 준비물 말씀드렸죠. 일단 인쇄된 내 학교 생활기록부, 학생부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제 형광펜을 드는 겁니다. 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나의 태도랑 관련된 모든 항목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공부 말고요.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태도, 발표에서의 태도, 친구들과 협업하는 태도, 그리고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전부 밑줄을 한번 쫙 그은 다음에 그걸 모아서 보세요. 그게 너예요. 그게 지원자님 당신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제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나온 사회 역량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거기 쓰여진 문구대로 야 이렇게 보면은 여기 써있는 요게 이렇게 해석될 측면의 여지가 있네? 네. 그러면 저희 대학에서도 그렇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시립대학교를 이제 쓰긴 쓸 건데, 그러면 이렇게 내가 분석을 다 해봤어요. 어떤 학과를 쓸지가 이제 고민이 될 거잖아요. 철학과를 쓸까? 도시사회학과를 쓸까? 국제관계학과를 쓸까? 아니면 경제를 쓸까? 경영을 쓸까? 뭐 세무를 쓸까? 혹은 뭐 전전컴을 쓸까? 인공지능을 쓸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가고 싶은 비슷한 학과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고민을 할 거예요. 한번 학과별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는 거죠. 플러스가 나온 그 학과를 쓰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댓글이 좀 달릴 것 같아요. 뭐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으면 A를 한 학생이랑 B를 한 학생이랑 누가 더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을 계속 올라오거든요. 애초에 그런 걸로 고민이 됐으면요, 둘 다 면접에서 검증할 거예요. 그게 아닌 이상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야, 이 학생들은 이런 점에서 괜찮고 저 학생은 저런 점에서 괜찮다라고 하니까 둘 다 그렇게 다양하게 면접에 뽑아서 올리는 거지, 다른 모든 게 똑같은 상황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왜? 다른 영역들도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UOS 입시만담 제8화 모집단위별 인재상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원 전략을 세우실 때 한 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